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이 밀떡에 어울리는 그 복식은 무엇이냐? 네, 드레스 복식, 코드는 무엇이냐? 와.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네요. 회사에 설마 이렇게 출근하신? 이 위에 네. 뭘 입으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딜 다니십니까? 화장실에서 잠깐 이제 환복하시고. 갈아입고. 예. 네. 이렇게 했으면 경비원이 격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붙잡을 수 있지. 뭘 경례를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화면으로 못 보시는 분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이 티셔츠가 뭐예요? 이게 실제 우리 군에서 입는 건가요? 군에서 입는 거를 갖다가 모티브라고 할까요? 그걸 좀 디자인만 해가지고 예. 디자인 비슷하게 해서 이제 사제죠. 사제구나. 전문 용어로 예. 얘기해서. 제가 사제 군생활할 때는 티셔츠를- 없었던 아, 디자인이라. 저게 전문 용어라면 로카티죠. 로카. 로카. ROK. A가 돼서 로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검은색, 하얀색 이런 게 많이 있고 저도 이제 국방색 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저게 편해요. 왜냐면 저거 입고 왼쪽 다니면 팔에는 지금 태극기가 태극기,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뒤에도 아마 저기 옷 뒤에도 뭐 있을 텐데 없나요? 있어요. 뒤에 네, 지금 그러니까. 저 ROK 암이죠. 예. 저런 걸 입고 밖에 나가면 잘 안 건드려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요일 날 저기 시청광장 앞에 이렇게 입고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닙니다. 네. 그럴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살짝 이렇게 하기도 되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싶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근데 저 셔츠가 사제인데 되게 성공작이에요. 그래요? 되게 밀떡들이 좋아하는 티셔츠. 밀떡들뿐만 아니라 저기 왜 유행했냐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커플티로도 있고 가격도 좀 싼 편이고 하긴 대학생들 CC들이 입고 그렇죠. 다니고 막. 눈에 좀 잘 띄는 어떤 새로운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옷이 재질이 땀을 흡수를 잘하는 거라서 여름 같을 때 입으면은 도움이 많이 이거 되죠. 드라이핏이에요? 네. 아니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송구한 얘기지만 얼마입니까? 그거 잘 기억은 없는데 제가 전시회나 네.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기념품으로 이런 걸 아, 또 팔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유심히 보는데 일단 제가 할 때는 사이즈가 문제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빨리 사느라고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에 강연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터미널에 가면 군장점에 있죠. 인기 상품이에요. 저 로카티랑 그 다음에 이제 깔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깔깔이 옛날 깔깔이? 옛날 깔깔이 말고 요즘 깔깔이는 그냥 점퍼 같아요. 지퍼 달리고 안에 집어 털이 형태. 달려서 예. 어머니도 엄청 따뜻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방상 내피라고 그러죠. 그죠. 네. 저는 방하 내피도 제대할 때 아하. 하나 싹 뿌려왔었는데 네. 그 스키 탈 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예. 네. 자 아무튼 밀떡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 박찬준 위원 복식을 보시고 여러분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볼 내용은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KF21 보람의 마지막 시제기이자 복좌기, 그러니까 두 6호기. 명이 앉는다는 네. 거죠. 이 6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정말 그 뉴스 보고 작년에 1호기 떴을 때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막 날이 더워서 못 뜬다. 뭐 그래서 막 전투기가 아이스크림이냐 왜 안 뜨냐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전투기 하나 뜨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 막 이랬다가 드디어 사천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그렇죠. 얘기 듣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 기억에 상당한 그렇죠. 로키로 보도도 그죠. 됐고 네네. 그래서 많은 밀리 매니아들이 실망하기도 했죠. 너무 허접한 거 제가 아니냐? 기억으로는 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7월 맞습니다. 19일. 19일인가? 네. 예, 그때 이제 1호기가 첫 비행에 참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밀떡들은 그런 날짜들을 기억을 하는군요. 자기 생일 까먹어도 이런 건 못 잊어버리죠. 네. 2022년 7월 19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 비밀번호로 저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0719로. 그렇죠. 주변에 계신 분들 그 뭐 스마트폰이나 0719로 비번돼 있으면 그분 밀떡입니다. 그러니까 07자리를 넘어야 되니까 0719 아니요. 0719 01이죠. 1호기니까. 1호. 네. 그건 너무 꼬았는데. 그리고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 뷰 포인트 그 산 위에서 미리 가서 자리 네, 잡고. 네. 미리 가서 그때 학볕에 말도 못합니다. 네. 뭐 땀 다 젖고 그래도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이제 첫 비행을 예상대로 했을 때 그 희열. 그렇죠. 뭐 굉장하신 거죠. 굉장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6호기가 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33분 동안 최초 비행에 그쵸. 성공했죠. 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시제 6호기까지 다 뜬 거예요. 11개월 만이죠. 엄청 빠른 속도예요. 그러면 자 6호기가 떴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시제기 6호기니까 6대를 만들었죠.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체크하기 위함이었을까? 네네. 요 얘기부터 좀 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문과 출신이라 음. 그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뭔가를 사서 조립을 해요. 음. 막 조립해서 시키는 대로 설명서에 나온 대로 다 했어. 음. 막 연결시키고 막 붙이고 다 해서 버튼을 누르면 분명히 불이 들어오고 작동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열받아서 부셔버린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문과들은 저렇게 그렇죠. 해놓고 코드를 안 꽂아서 그쵸. 안 되는 걸 네. 몰라요. 네. 근데 제가 가전제품이나 조립용 뭔가를 사서 안 되면 열받으면 부셔버리고 새로 주문하면 되는데 아, 전투기는 그게 아니죠. 우리 전투기- 정 작가님이 굉장히 거친 문과입니다. 그죠? 예. 네. 그런데 전투기는 그게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품을 진짜 수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 부품을 다 조립하면 순서대로 조립하고 한다고 잘 작동되느냐는 이제 설계도나 시뮬레이션이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품들이 어디는 국산, 어디는 미제, 어디는 유럽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합을 시켰을 때 맞느냐. 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제기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 대를 만들어서 동시에 띄워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있고 예, 한 번 띄웠다고 그게 다 체크가 되지는 한 대 않을 띄웠다고. 거고. 예. 네. 그 시제기의 그 대수의 의미는 뭐 예산할 때부터 이제 책정되는 부분인데 우선 일단 그러니까 첫 계획이 우리가 그럼 시제기가 6번째까지 있었던 건가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2,100여 회의 소티를 소화하는 것이 일단 시험 비행의 전체 목표인데 저번이 넘게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뭐 무장 그 그렇죠. 시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한 게 앞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항전 장비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부분. 이제 그 6대 시제기는 그 의미는 항전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전히 갖춰졌다. 네, 그래서 네. 동시에 뭐 하루에 1, 2소티만 뛸 수도 있는 거를 3, 4소티 이상 띄워가지고 시험 비행에 여러 번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앞으로는 좀 그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네. 의미이죠. 앞서 왜 6호기까지 뜨는데 11개월밖에 네, 안 걸렸다. 맞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그 이전에 체계 개발 시점에서 아주 디테일한 개발이 있었고 그리고 고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반증인 거죠. 반증이다. 예. 네. 이게 계속해서 그리고 또 1, 2, 3, 3호기, 4호기까지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 여러 비행들이 있었잖아요. 뭐 제가 관심을 갖는 것들은 이제 초음속 돌파 그렇죠. 시점도 있었고요. 소닉붐. 그다음에 뭐 야간 비행에 성공한 그런 예, 시점도 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첫 비행의 의미가 뭐 1호기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다른 그 시제기들은 사실 그거와 똑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의미를 본다면 첫 비행의 의미보다는 이 6대가 이제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시제기 마지막이라고 볼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시제기 6호기는 복작이에요. 4호기와 6호기가 이제 복작인데 특히 이제 4호기가 첫 비행했을 때에 우리 밀떡에서도 한번 다뤘지만은 그 의미는 또 대단한 거죠. 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 뭐 유무인 복합, 전자전기 그렇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복자기는 부분이죠.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 뒤에 네. 누가 있다는 거 네. 아니에요. 탑건에서도 그 뒤에 조종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6개 시제기가 뜰 때마다 가치가 다 있었겠지만 네. 제일 처음에 떴을 땐 제일 처음에 떴다는 그럼요. 이유만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되는 거고 6개의 시제기가 마무리됐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완성도를 갖췄다. 그러니까 전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니까 계획대로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뭐 부가적인 거긴 하지만 도색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도색이 우리 전투기에 어울릴 거냐. 그런 것까지. 그럼요. 근데 한 대 가지고는 내렸다 다시 칠하고 뭐 이렇게 다시 칠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 그 6대 시제기의 그 도색이 다 다르거든요. 예. 물론 뭐 꼬리 미익 부분의 그렇죠. 문양은 어허. 또 색상과 그런 거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런 거지만 이제 뭐 디자인적인 예, 요소도 예, 있을 예. 테고. 전체 도색을 다 의미 있게 다 달리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어떤 뭐 국민들의 반응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작전 실제 공군에서 어떤 도색이 제일 좋은가라는 그렇죠. 것도 보는데 그냥 흥미롭게 지금 밀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밀리 매니아들이 그런 흥미를 많이 그렇죠. 유발하고 갖고 있는데 나는 몇 번째 게 좋더라.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6호기를 굉장히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좀 어두운 색에 꼬리 날개는 좀 화려하고 이게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6호기라는 게 다 계획대로 다 된 게 아이돌로 치면은 완전체로 컴백한 거거든요. 완전체로 컴백하니까 다 군대 갔다 왔구나. 네, 그러면 이제. 다 갔다 왔구나. 이제는 진짜 국위 선양한 일만 남았어라는 거고 이제 한국 전쟁 때나 이럴 때면 진짜 눈물 나는 얘기 되게 많거든요.
전투기를 그때 어떻게든 국산 전투기 만든다고 떨어진 일본군 전투기 엔진 띄워오고 미군 전투기에서 뭐 캐노피 가져와서 뭔가를 막 만드는데 정작 시험 비행할 조종사가 없었던 거예요. 비행기 만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던 미군 조종사가 내가 한번 타서 한번 떠볼게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시험 비행을 해서 괜찮아 생각보단 했는데 그게 그 비행기의 마지막 비행이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요. 네. 뭐 지금도 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팔겠어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물론 탱크가 가거나 물속에서 가거나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사람이 가장 잘 보는 데게 저 하늘. 그 인간의 꿈이 어릴 때부터 나는 거였으니까 그걸 우리 손에 다는 게 상징적인 그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순조롭게 블록 1 그리고 블록 2까지 개발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6년이 그 시점인 거죠. 인도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26년에 기본적인 초도 양산 부분, 1차 양산 부분이 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26년부터. 예. 그러나 이제 아주 저율 생산은 그렇죠.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24년부터. 왜냐하면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조립이 되는 거죠. 분담금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담금 문제 뭐 사실 1조가 넘는 그런 그 분담금 전체 중에 밀려 있는 돈만 8천억이잖아요. 예. 이걸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거 계획을 계획을 제시하겠다. 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자기들 자국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역시 안 지켰죠. 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달력이랑 인도네시아 달력이랑 날짜가 다른가? 이런 생각 이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린 양력 음력 다 봅니다. 그래서 진짜 어이없는 게 분명히 돈을 내겠다고 하고 MOU 체결한 것도 아니고 양쪽 수뇌부가 날짜가 다 박혀 그렇죠. 있었죠. 네. 예, 그거를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랬으면은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진짜 막 미치고 펄쩍 떠서 잠도 못 잤을 텐데 얘는 너무 태평세월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도색이 구린 게 5호기거든요. 근데 왜 5호기가 구리냐면 이 인도네시아에 줘야 될 시댁이에요. 8천억을 다 분담금을 냈다면 화려하게 칠해줬겠죠. 절대 줄 필요가 없죠. 예. 이제 그 조정석 안에 절대 태우지도 못할 거예요. 공장 근처에도 접근 안 시키는. 예, 이제 복자기의 후방석에는 한번 태워줬어요. 그렇죠. 예, 그냥 한번 돈 내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태워줬는데 일종의 체험 시켜준 거지. 그렇죠. 예. 절대 못 태워줄 것 같고 그 후방석에 있던 그 인도네시아 조종사분의 그 밝은 미소가 너무 밟히긴 하지만 근데 딱 그 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담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을 넘지 않았나 싶어요. 레드라인 넘은 거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기가 이제 나오면 노후 전투기들을 이제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런 스케줄들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F4하고 F5를 노후 전투기로 보죠. 예. 그중에 이제 F5를 지금 보라매 전투기가 대체를 하게 되는데 F4는 다른 전투기로 이제 대체가 되고요. F5는 지금 4개 전투 비행대대만 남아 있어요. 네. 근데 4개 전투 비행대대가 하나씩 퇴역하면서 그 자리를 보라매가 메꿉니다. 예. 동북아시아의 항공 전력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빡빡해요.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뭐 종이오락이라고 얘기하지만 완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본도 지금 뭐 6세 전투 개발한다. 뭐 F-35 전투기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공 전력을 최소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노후 전투기를 국산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대체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전장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뭐 멈티 얘기도 하셨고 무인 전투기의 연동성, 그다음에 다양한 무기 체계, 우리 국산 무기 체계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동북아 전장 환경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항상 뻔한 얘기입니다만 국산화 시킨다는 건 말 그대로 자주 국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요. 예, 이거는 상징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이미지도 큰 것이지만 향후에 이것들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에이사 레이더를 우리가 직접 개발을 했잖아요. 4대 항전 장비 중에 에이사 레이더가 개발됨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X밴드, S밴드, L밴드의 그 에이사 레이더까지 저희가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종류별로 체계 개발 단계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큰 것이고 보라매만 보더라도 보라매에 장착해야 될 뭐 장공지 미사일이랄지 공대공 미사일 또 공대지 미사일들을
전부 우리 손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출을 중심에 둬야 되기 때문에 예. 엔진 부분 마지막 하나 남은 숙제인 엔진 부분마저도 우리가 차곡차곡 지금은 5,500 파운드 포스급을 이제 개발하겠다. 8,500 그다음에 이제 8,500을 늘리겠다. 이러지만 궁극적으로는 21,000 파운드, 28,000 파운드까지 가는 그런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청사진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 우리 김 PD가 이제 질문을 하나 쓱 넣었습니다. 네. 비행 영역은 얼마나 확장되느냐? 라는 질문을 쓱 넣어주고 있는데 전투 행동 반경은 사실 그 한반도 공역 안에서는 충분한 충분하죠. 거고요. 이것이 이제 공중급유기하고 그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공중급유가 이제 우리나라 하늘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예전에 이게 전투기라는 게 원래 한번 떠가지고 오래 못 떠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떠 있을 수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중급유가 지금 현재 4대인데 네. 이것으로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작전 지속 능력이 생기거든요. 뭐 독도에서의 어떤 돌발 상황이란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요. 2호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항속거리 부분이나 전투 행동 반경은 그 보라매 급이 갖는 전투기에서는 충분하다. 이게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아쉬워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야, 저 나라 건 참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90년도에 전투기 도입 사업 했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게 야, 우리가 F-15를 도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F-15를 살까 말까가 아니라 야, 우리가 그 급이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한 세대잖아요. 한 그렇죠. 세대 만에 우리 손으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1945년에 국권을 회복했던 국가 중에 지금 항공산업이 어느 정도 육성돼 있느냐를 보게 된다면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띄운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온리원이죠, 온리원. 네, 뭐 전투기 아니라 그거 뭐 날개 조립하는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다들 우리나라 항공산업 예측했지만 이제 넣었던 부분이고 또 국산 전투기 개발하면 그때 나왔던 해군형, 그 다음에 전자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필요해서 우리가 도입할 때 카드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으면 저 같아도 세게 부르죠. 예, 저 전자기전 필요한데 없어요. F-18 몇 개 없죠. 팔지도 안 팔지도 모를 뿐더러 판다고 결정해도 이건 파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원래 원가보다 2배, 3배 부르면 우리가 필요하면 눈물을 머금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 우리 너희 비싸게 부르면 우리 거 개발할 거야. 우리 개발한 거 봤지? 우리 할 수 있어. 그럼 이쪽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싼 값에 팔아서 아예 얘들이 전자전기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결정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딜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런 딜을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KF-21 국산 보라매 CJ 6호기가 비행에 성공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 앞으로 우리 공군력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국의 공군력이랑 앞서 뭐 동북아 이 항공 전력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좋겠다, 뭐 이런 기대와 희망 이런 거 좀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주변국을 생각하는 공군력이 돼야 되겠고요. 종합 공군력을 생각하는 방향성이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추세의 그 공군력을 지향하는 것 역시 맞고요.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 자체 기술로서 가능하리라는 청사진이 보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은 밝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그 외산 기체의 도입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너무도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히 있더라고요. F-35를 가장 까는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이상하리만치 그래요. 다른 국가는 F-35를 보유를 못해서 안달인데. 그렇죠. 미래 전력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기술력을 글로벌하고 세계와 어깨나를 나란히 하려면은 그 최신 기체의 흐름을 트렌드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류하고 발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주국방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진정한 자주국방인 것 같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걸로 한번 제 의견을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매는
6세대로 가자. 네, 6세대로 가자. 예. 네. 요건 약간 부끄럽네요. 근데 희망 가지게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6자를 떠올리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음을 이렇게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4.5세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세대라는 단계를 밟는지 안 밟는지 모르겠지만 보라매가 이제 그 단계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블록 3로 확장이 되든 아니면 차기 전투기로 만들어지든 간에 우리는 이제 6세대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지향점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그럼요. 거니까. 네. 예. 자, 오늘 보라매 CJ 6호기 비행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마치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